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채널입니다. 모두의 논술 김정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년 3월달, 4월달에는 역시 특성화고 친구들은 자격증 준비를 주로 하죠. 그리고 4월부터 시작되는 채용 과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런 특성화고 친구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리고 취업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제가 대전에 살고 있지만 대전에도 몇 군데 있고 그리고 논산, 강경 이쪽에도 사실은 이제 특성화고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서울 쪽에서도 문의가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는 현장 수업을 하기도 하고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대체로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이제 줌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시즌을 보면 4월, 5월 달로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2022년 2월 기준으로 올해의 그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졸 특성화고를 다니는 친구들은 몇 가지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주변 협력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옵션. 가장 넓은 길이기도 하죠. 물론 그쪽으로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언어 논리로 만나기도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화고의 공기업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걱정할 건 없죠. 왜냐면은 이제 성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학교 생활이 착실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취업을 이제 권장하는 이런 방식, 이런 환경에 노출이 돼 있을 겁니다. 따라서 논술 그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공기업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이 굉장히 충실하고 착실하게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논술은 어느 때에 하는 것이냐?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입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죠.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자격증을 아주 순탄하고 힘들게 땄기 때문에 아마 공기업 논술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이제 공기업 관련 논술을 보는 친구들은 그만큼의 과정이 뒷받침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합격 사례는요, 이제 공기업 논술 관련해서 학교에서 권유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서 합격한 사례입니다. 자, 선생님, 저 합격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신경 써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첫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졸 특성화 전형이 만나는 문제들, 공기업의 문제들을 풀어봅니다. 물론 이제 예탁결제원이 있고, 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서울 그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이제 전국적으로 있죠. 이런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준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관에 맞는 문제를 풀어봐야만 내가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영역을 반영했을 때에 그 기관에 맞는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업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럼 익숙해진 다음에는 스스로도 연습할 수 있게 보내줘야 돼요, 문제를. 그러면은 이 학생이 잘 따라와주고 소양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되는데 내가 써보려고 하니까 선생님 잘 안 돼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좀 접근하기 쉬운 문제를 일주일 전에 보내줘서 이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쓴 답안지를 가지고 첨삭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고쳐 쓰고 첨삭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답안지는 실제로 냈을 때 몇 점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전략에 의해서 썼을 때 훨씬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본인이 알고 저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 과정이 끝나면은 실제로 이제 공고가 난 다음에 며칠 안 남았을 때의 과정으로 이때는 모의 논술을 거칩니다. 이 모의 논술 과정은 실제로 이 학생이 그 시험에 노출되는 그 시간과 그 분량에 노출된 환경을 자꾸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요일 몇 시에 이 학생이 풀 수 있고 이 학생이 풀었을 때 기대 점수는 몇 점이고 이거를 우리가 반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점수를 합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 알 수 있는 거가 아니라 그 전에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알고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 양상이 보이는 겁니다. 아, 축하한다. 이미 이렇게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생한 보람이 있다. 라고 해서 2차 일정을 알려달라고 하죠. 자, 이게 그 필기 합격 이후에 면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면접 과정이 나오면은 아, 일정이 빠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면접에서 어떤 질문에 노출되고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과정이죠. 물론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조언도 받고 하겠지만 학교에서도 또 그 면접의 영역을 준비해 주기도 합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특성화고가 어떤 방식에서 이제 시험에 노출되고 그 시험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은요, 4주간 우리는 기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풀고 예상 문제 이후에 그 모의 논술을 어떻게 겪었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합격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년에도 고졸 특성화고 전형은요 아직까지 살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고졸 특성화고 취업 전형이 가장 유리한 건 뭐냐면 이 학생이 졸업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야. 따라서 그 학교 성적 유지 그리고 이 더하기 필수 자격증 취득 그리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취업 과정이 다 맞물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복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합격한 사례가 여러 기관일 때 또 OT와 뭐 면접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주 디테일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정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또 많은 이제 채용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충분히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준비를 통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성화고 공기업 논술 합격 인증을 통해서 그 채용 과정의 논술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